낮이군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우리 처음 오신 선생님이 자꾸 헷갈리네. 장정옥 선생님 오늘 처음 오셨죠? 저 지난주에 참석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김대현 선생님이 오늘 처음 오셨어요. 김대현 선생님. 정고암 선생님 좀 이따 해주시고요. 김대현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홍익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생이고요. 안병학 교수님께 지도받고 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사회를 조금 해서 훈민정음에도 관심이 좀 많습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도 조금 해당이 되어서 좋은 강의 들으려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서예 하셨다고 하니까 또 글씨도 나중에 좀 보여주시고요. 네, 아직도 어리지만,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고암 선생님. 아까 보이셨는데 저번에 접속이 상태가 안 좋아서. 자, 우리 박선영 선생님. 예, 죄송합니다. 정고암 선생님 이제 접속이 됐습니다. 예, 음소거. 예. 네. 안녕하세요. 김수롱 선생님. 정고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한테만 네. 소개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모이신 선생님들 다. 저는 세기마트를 창시한 정고암입니다. 예, 조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저는 전통 정각을 했고요. 전통 정각을 현대 미술로 전환시킨 세기마트 작가입니다. 예, 이제 전각이라든가 아주 전통 예술부터 이 현대화까지 아주 전시 같은 거 하실 때 좀 꼭 알려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전형 아까 이 화면이 막 바뀌어가지고 저 박선영 선생님부터 하실까요, 그럼? 저는 지난주에 했는데요. 그거 했죠, 맞아요. 우리 전영 선생님 안 하셨죠? 이렇게 하면 이제 소리가 안 들린다는 표시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어를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네,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뭐 나가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9월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한국국제대학교 교수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시는 거군요. 네네네. 우즈베키스탄은 어떤 말을 쓰죠? 우즈베거하고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두 개가 공용어군요. 네네. 예. 나가시더라도 자주 소식 좀 전해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예, 그럼 일단 오늘 처음 오신 선생님 다 소개하셨죠? 예, 일단 또 하면서 소개할 또 기회가 있고요. 참, 시작하기 전에 부반장을 뽑아야 되는데요. 우리 반장 선생님 누구를 해야 되죠? 부반장. 글쎄요. 자원하실 분 계신. 근데 반장 뭐 사실 저도 별로 하는 일은 없는데 뭘 부반장도 일이 한 일이 생기죠 뭐. 그래요? 많지는 않아도. 그러면 부반장은 우선 자원을 받는 게 어떨까요? 그런 게 좋겠죠, 그죠? 네. 반장님, 부반장한테 제가 특별 선물을 보내드려요. 오, 그러면 얼른 자원하셔야 되겠네요. 추천을 받으면 어떨까요, 그럼 추천을? 추천요? 예. 추천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예. 우리 추천을, 양현종 선생님 누구 추천할 사람 없어요? 안병학 선생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누구요? 안병학 선생님이요. 저도 그 생각을 좀 했는데요. 안병학 선생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고 오셨잖아요. 그래,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마땅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안병학 선생님 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안병학 선생님 제자 중에서 누가 이렇게 예, 한 예, 분이 예, 하신 게 예. 있는 것 같아요. 안병학 안병학 선생님 선생님 추천해 주시죠. 뭐. 예. 우리 안병학 선생님은 이제 네. 여기 고문을 좀 해주시고 고문. 아이, 제가 고문까지 할 적이 아니에요. 잡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김성 선생님 잘 그래도 아는 양효정 씨가 하는 게 어떨까? 저도 그렇으면 했었는데 제가 우리 마음을 양효정 선생님 좋습니다. 박수. 네, 그럼 당선 소감 잠깐 말씀해 주시죠. 양효정 선생님. 네. 소개. 네, 여러분이 추천해 주셔서 잘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당장 주소록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엑셀로다가 이 주소록 만드는 일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장님, 부반장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주 전 세계에서 우리 훈민정음 한글, 우리 문화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인연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마침 이런 아름다운 인연을 잘 노래한 시가 있어서 들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아이강 마종기. 사람이 사람을 만나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깊어서 출렁이면 그 물살은 맑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야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하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지나고 싶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 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예,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게 시 해설을 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이렇게 다가오죠, 그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해례본 처음 들어가는 건데요. 지난 시간 이제 앞풀이였었고요. 우리가 훈민정음 하면 세 가지 판이 있어요. 이걸 이제 구별하는 그런 교양이 이제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 1443년에 창제하고 그 창제 기록이 간단하게 실렸고요, 그죠? 1446년에 이제 해례본을 펴내면서 해례본의 앞과 뒤, 앞에 세종당이 쓰신 4장 총 7종 내용과 맨 뒤에 정인지서를 이 실록에 이렇게 실어요. 원래는 다 실어야 되는데 아마 길어서 중간을 이제 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이 좀 대단합니다. 진짜 저 멀리 시골에 진짜 이름 없는 선비가 그냥 장편에 상소문을 올려요. 전하, 이래서는 아니렵니다, 전하. 그 장문의 상소를 또 임금이 읽고, 그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읽고, 그리고 그걸 또 실록에 수록하고, 그런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차례가 좀 약간 바뀌었는데, 이 헤레본과 이제 실록본이 이제 헤레본이 먼저 나온 거죠. 그죠? 나왔고, 거기서 실록이 실었고, 그리고 헤레본 중에 세종대왕께서 저술하신 부분을 우리가 정음편이라고 하고요.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그걸 예의편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하는데, 그건 이제 언해본이라는 거고요. 이 언해본은 지금 남아있는 언해본은 1459년 세조 5년 때 월인석보라는 책 앞머리에 실려 있는 것이지만, 우리 후민점 학자들이 이렇게 공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미 헤레본이 나오고 나서 거의 곧바로 이게 언해를 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죠? 그래서 곧바로 언해를 해서 그거를 마치 소책자처럼 유통을 시킨 거죠. 그러다가 세조가 임금이 되고 나서 월인석보를 월인청강지곡 석보성정이라는 불경책을 펴내면서 이 한글 불경을 읽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앞에 일종의 이제 그 한글 길라잡이를 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따로 유통되던 언해본을 그 앞에다 이렇게 갖다 싣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의 언해본이 1459년에 나왔다고 해서 그때 언해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미 세종대왕 때 그 정음편만큼은 최소한 그죠? 이렇게 언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언해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강좌는 이제 당연히 헤레본을 우리가 강독하고 그러는 것이지만 당연히 뭐 헤레본의 일부가 언해되어 있으니까 그 언해본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헤레본, 실록본, 언해본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단행본으로 정식 간행된 것은 그게 이제 단행본으로 정식 간행된 것은 우리가 이제 헤레본인데 언해본도 이게 아마도 간행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거지. 증거는 없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헤레본을 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제가 헤레본 입체 강독본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 이거는 이제 대학원생들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용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강독을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워낙 다양하게 해놨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책값이 28,000원이에요. 왜 28,000원인지는 아시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한 5만 원 해야 되는데 우리 박희정 사장님 대단하신 분이야. 이걸 널리 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좀 원가 비슷하게 책값을 대폭 내렸어요. 그 내릴 바에야 28,000원 하자고 제가 제안한 거죠. 왜 그런지 아시죠? 그죠? 훈민정 28자니까. 그래서 이 훈민정을 미치다 보면 이 28 이런 게 막 너무나 반갑고 막 신령스러운 숫자를 뭐 다가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 여행 가는데 좌석 28번이야. 그러면 막 그냥 그날은 여지없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 막 저번에 또 목욕탕을 갔더니 28번이야. 그랬더니 때가 어떻게 잘 밀리는지. 이 참 세종님께서 이렇게 멋진 숫자를 주셨고. 정말 미쳐서 멋집니다. 그래요. 지금 미친 듯이 보이죠, 그죠? 또 이렇게 이런데 좋은 쪽으로 미치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훈민정 헤레본을 제대로 배워서 이 한글 대표 선수 홍보대사가 되자.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고요. 그래서 제 손주 조카인데 아주 너무 귀엽죠. 자, 그래서 요 정음편이 총 몇 쪽이라고 얘기했죠?
세운당 직접 저술하신 정편이 몇 쪽이라고? 4장. 4장이니까 총 8쪽이죠. 8쪽인데 마지막 쪽은 빈면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7쪽에 저술된 거고요. 그 7쪽 중에서 오늘은 정음 취지문, 어제 서문, 세종 서문 요거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 그림은 이제 우리 여기 조그만 책에 실려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정음 취지문. 사실 어제 서문이라는 말은 편의상 붙인 말이고 그 올바른 명칭은 아니죠. 왜냐하면 서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논문의 머리말 정도, 그죠? 논문의 머리말, 뭐 아니면은 그 뭔가 좀 본문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본문이 아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책의 머리말, 논문의 머리말이 아니고 그야말로 진짜 왜 훈민정음을 창제했는지, 그죠? 그 뜻은 무엇이고 그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걸 밝힌 본문 내용이죠. 정음 취지문. 짧다고 해서 그거를 서문이라고 이렇게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서문이란 말이 워낙 널리 퍼져 있고 고등학교 교과서로 그렇게 실렸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그냥 통칭으로 세종서문 어제 임금이 지었다고 해서 어제 서문 그렇게 이제 부르지만 올바른 명칭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전문가로서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요게 이제 우리 교재 뒤에 실려 있고요. 또 해외에서 책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여기서는 잘 구별이 안 돼요. 비슷한데 비슷한데 이제 그 원래 그런 판본과 이제 복간본 근데 낙서가 심한 데는 차이가 나는데 심하지 않은 곳은 별 차이가 안 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요게 복간본이고요, 그죠? 위에 게 복간본 이게 이제 원래 그 간송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대로고요. 그리고 이제 요 복간본의 바탕색을 하얗게 바꾼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학습상 보기 좋게 하려고 이걸 하신 분이 여기 계세요. 우리 양혜정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요 색깔을 뺀 그 과정 그런 거 이런 작업을 하신 느낌, 소감 이런 걸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배경을 뺄 때도 뭐 낙서나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지워야 할지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게 제가 자칫 잘못 지우면 안 되니까, 정보가 잘못되니까 되게 깨끗이 지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럼 뭐 어떤 도구로 이렇게 하셨죠? 포토샵으로 뒤에 배경을 먼저 지웠고 거기서 이제 검정색 부분이 더 도드라지게 조절하는 툴로 조정했습니다. 네. 일러스트 프로그램이 더 편하지 않나요? 그런 거 작업할 때? 이거는 제가 받을 때부터 이미지 파일이었어 가지고 그렇죠. 100%. AI 네, 파일이 네. 아니었고 이미지 파일이기 네네네네. 때문에 아무래도 포토샵 프로그램이 더 네네네. 유용했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아유 우리 이 엄청 고생하셨는데 그때 아마 거의 뭐 용돈이 아니라 이 충분한 사례비도 못 드렸는데도 이렇게 아주 그냥 회로번의 가치를 위해서 네, 빛내주신 귀한 양효정 자료를 볼 수 선생님께 있어서 좋았어요. 우리 귀한 양효정 선생님께 자료를 뜨거운 네. 손뼉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그 한글 학회에서 1990 여기 8년이나 돼 있는데 최근 건 97년으로 바꿔놨어요 제가. 근데 요거는 이제 한글학회 요거 만드신 출판사가 해성사라는 곳인데 해성사에서 이렇게 잘 하셨는데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이렇게 97년도에 이걸 펴내고 나서 이게 막 그냥 많이 팔리니까
98년도에 이렇게 다시 찍으면서 그러면 당연히 초판 2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죠? 아예 초판 1쇄로 연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국대학교에 있는 거는 98년도에 있고 뭐 연세대학교에 있는 거는 97년도에 있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아무튼 97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고쳐놨는데 이거는 아마 그 전 거를 제가 실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그랗게 수성본. 그래서 이렇게 그 색깔 있는 원본을 이렇게 바탕색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렇게 수성해서 했다고 해서 수성본이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요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요 그냥 깨끗한 거를 일단 읽어보죠. 그죠? 깨끗한 거. 여기 한글학교 거를 읽어볼까요? 자, 따라 읽어주세요. 국지어음이 여기부터 국지어음이 이호중국하여 여문자로 불상유통하니라. 여문자로 불상유통. 고우민이 유소요건하여도 고우민이 유소유건하여도 이종부득 신기정자다이라. 이종부득 신기정자 다의라. 다이라. 여위차 민연하여 여위차민연하여 신제 28자 하노니 신제 28자 하느니 욕사 인인 이습하여 욕사 인인 이습하여 현어 일용 이인이라. 편어 일용 이인이라. 예, 이렇게 이제 원문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3달 안에 못 끝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읽기 쉽게 만든 파워포인트를 좀 이따 소개할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한문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원문 그대로 읽지는 않았죠. 그죠? 국지어음 이호중국 하여 여문자 로 그죠? 불상유통 하니라. 이렇게 그 구절 사이사이에 그죠? 우리 마치 조사와 어미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읽었죠? 국지호미 이호중국하여 여문자로 불상유통하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고개를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던가 아니면 국지호미 이호중국하여 이런 식으로 이 좌우로 흔들던가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리듬을 줘가지고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짜 온몸으로 그걸 읽고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문 톡제 외우는 겁니다. 그냥 국지여음 이호중국 여문자 불상유통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그 몸에 빨리 배질 않죠, 그죠? 그래서 이따 우리 반장님이 이런 거 잘 읽으시는데 이따 요거 후보 단거 나오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우리 양반 사대부 양반들이 이 천잠을 뗐다, 논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읽고 이해했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처음부터까지 암기했다는 거예요, 암기.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천잠을 뗐다고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좀 과장을 했죠. 왜냐면 그냥 그 한자의 훈과 정도 아는 정도였는데 뗐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선비들 입장에 볼 때는 제가 과장한 게 되는 거죠. 저기 음소거를 누가 저기 그 소리가 나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반장님께서 이게 전체 공동 호스트 권한을 드릴 거예요. 공동 호스트 권한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시작할 때 음소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필요하신 분만 이렇게 음소거를 해제하고 발언을 하시고 그래야 돼요. 네. 그래야 이게 좋습니다. 자, 그 요거 해석은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 한자 몰라도 좋아요. 몰라도 좋고 이게 눈으로만 봐도 이 다른 글자가 하나가 있어요. 오른쪽에 요 위에 거 보죠. 여기 있는 이게 복간본하고 이걸 수성한 수성본의 그 세종서문
글자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다를까요? 이게 총 54자, 54자예요. 마지막 자요. 맞습니다. 누가 지금 찾았죠? 김대현 선생님? 김대현 선생님. 아, 역시, 이건 대단하십니다. 그죠? 이 관찰력, 예리한 눈썰미 아주 좋습니다. 예, 마지막 글자가 다르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다. 그죠? 이렇게 대각선 비교해야 되죠. 이렇게 비교하거나. 그래서, 여기 복간번의 마지막 글자는 이제 어조사 의자죠. 어조사 의자. 여기는 귀자라고 하면 안 되죠. 귀이자랑 동음 이어지만 이때는 기이라고 하면 안 되고 따름이 또는 따름이란 뜻을 가진 어조사 이 이런 식의 말을 해야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어조사 이로 끝나는 거는 그냥 종별의 의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따름이가 붙으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28점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진짜 나날이 쓰면서 편리하게 사용하여서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만들었을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죠? 이 편리한 글자로 편안한 문자상을 하라고 만들었을 뿐이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자 하나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왜 다를까요? 처음에 발견됐을 때 앞에 2장, 4쪽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없어서 발견한 이용준 선생이 그의 스승인 김태준 선생과 함께 이 실록에 실려 있는 걸 가지고 또는 언해보를 보고 이것도 추론하는 것 뿐이에요. 이 복원을 좋게 말하면 복원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이 가짜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 글자를 실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는 이 따름 이자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막 끝은 을에 어조사 의로 많이 끝나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이렇게 착각을 해서 이런 실수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요 오른쪽 거 이 복간본 말고 간성본이라는 게 발견됐을 때 이 이용준, 김태준 이 두 분이 그런 내용을 당연히 설명 안 했어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진봉이라는 가정에 판 거예요. 관성 선생한테. 그죠? 만원에. 그러니까 간성 선생님께서는 첫 쪽부터 끝 쪽까지 다 진봉이라 알고 사신 거예요. 그런데 간성 선생님께서 서작자 송석하 선생님한테 이걸 필사시켜서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 공개가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처음에 홍기문 선생이 그걸 얻어. 그 필사본을. 홍기문, 방종 이런 분이 얻어요. 그거를 다시 조선학회의 정인승, 최연배 선생 같은 분이 또 그걸 얻어봐요. 그래서 그 최연배 선생님이 이걸 보시고 이 맨 끝에 어조사 의자 요걸 보고 이거 가짜다라는 걸 밝혀내요. 그런 내용을 한글 가리라는 책에다가 실어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2장, 4쪽이 좋게 말하면 복원된 거고 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가짜라는 거. 근데 발견한 분들이 그걸 솔직히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라는 말이 붙는 거죠. 만약에 발견한 분들이 내가 발견했더니 두 장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해례본에 실려있는 실록본을 보고 또 요거를 언해한 이 글자가 언해본에 다 들어있죠. 그걸 보고 이게 복원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가짜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발견한 이 두 분이 진짜 이 서예의 대가였던 이용준 선생이 진짜 막 신동이에요, 신동, 서예. 그래서 18살에 국선에 그 18 그 어린 나이에 말 그냥 그 국선에 큰 상을 받았다는 그게 남아 있어요. 매일신문인가 어디인가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런 걸 솔직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가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죠?
솔직히 얘기했다면 복원이 되는 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신내자를 오늘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리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면 헤레본이 한문이라고 해서 이 한문이 최초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언해한 걸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나란 말씀이 둥귀에다가 문자어로 서로 이런 생각, 그죠? 그런 생각을 세종대왕이 하신 거죠. 이렇게 내가 이런 말로 백성들한테 되겠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나란 말씀이 둥귀에다가 문자어로 서로 상관대 아니라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죠? 우리가 글을 쓸 때 머리에 든 거를 글로 옮기듯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먼저 하신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양반들을 위해서 한문으로 번역한 거죠. 번역한 게 아까 그 신내자죠. 근데 나중에 언해본이 나오고 보니까 이 언해본 나란 말씀이 둥귀에다가 이게 전부 108자예요. 108자.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108자에 그때는 한글이 있었으니까 1443년에 이미 완벽한 창제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446년에 이걸 펴낸 거니까 아마 세종대왕께서 미리 메모를 적발임이라고 그래요. 메모하듯이 이런 걸 초안을 썼겠죠. 그죠? 이 나라 말씀이 둥귀에다 이런 식으로 초안을 쓴 거예요. 이거를 한문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8자를 딱 반을 잘라가지고 54자에 맞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헤레본, 이 훈민정음이라는 이 문자를 부처님의 어떤 말씀, 그죠? 부처님 말씀이 천개강에 떠오르게 하듯이 그런 불심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마다 이게 전달되도록 그런 뜻을 갖고 이런 서문을 짓고 쓰고 만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 정황이 이 퍼즐 맞추듯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언해본이 기록상으로는 나중이지만 실제 초안은 이 헤레본보다 먼저 있는 거고, 그거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헤레본의 서문 신내자이고, 이런 맥락을 우리가 그건 뭐 거의 확실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헤레본의 맥락, 신내자의 의미, 그죠? 이 언해본의 108자의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 이걸 108자로 맞추기 위해서 한자 한문으로 인한 그런 108번뇌를 잊게 하려는 세종의 마음, 그걸 불심을 통해서 백성들의 종교였고 백성들의 문화였고 백성들의 전통이었던 그 불교를 통해서 보급하려는 그 세종의 마음,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게 참 눈물겨운 거죠. 왜냐하면 이 성리학의 나라에서 아무리 진짜 그 권력의 정점이 있었던 임금이라 하더라도 이런 뭐 불교, 불심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막 드러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불교 코드를 이게 담아놓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불심을 통해서 불교 책을 통해서 보급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게 이제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곡 이런 한글 불경책이 그렇잖아요. 요걸 성공하게 만든 분이 누구죠? 이 성공하게 만든 분. 자, 성리학의 정점이 있었던, 성리학의 국시였고 성리학이 국가 이념이었던 나라에서 임금이 어떻게 불교를 통해서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능하게 만든 분. 늘 옆에 있었던 분. 옆에 계셨던 분. 자, 우리 그 짐작 가시는 분은 누구 없나요? 늘 옆에 있었던 분 누구죠?
그렇죠. 소원 소원왕. 노현왕후시죠. 소원왕후. 맞습니다. 그래서 이 헤레본이 나오던 해 1446년 헤레본 언제 나오죠? 지금의 한글날 음력 9월 상순 바로 6개월 전 1446년 3월 달에 소헌 왕후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런가요? 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5월부터 이 왕후의 명복을 비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때 신미대사를 이제 알게 되고 부르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들이 어찌 성리학의 나라에서 석보상절 이런 불경찰 펴낼 수 있습니까? 전하, 아니되옵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그 신하들이 그냥 진짜 아니되옵니다 이러면 그런 거예요. 그때 만약에 소원하고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아무리 세종이라도 그 사대부들을 설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소원하고 돌아가셨어. 대감들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근데 내 살아가는 이 왕비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명복을 빌자는 것 뿐이에요. 성리학의 이념 존중합니다. 또 성리학의 이념을 널리 표기해서 내가 만든 그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비의 죽음을 속된 말은 이제 뭐 이용한다는 말은 그렇게 쓰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소원왕후의 그 죽음이라는 그 슬픈 사건을 통해서 정면 돌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레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47년 석보상절 나오고 그 다음에 1449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월인청강지곡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찰을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 맥락과 더불어서 우리 헤레본의 의미, 세종서문을 이렇게 음미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문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자, 이 신내자 어떻게 하면 되게 진짜 간결하죠, 그죠? 간결하지만 여기에 이제 온갖 뜻이 담겨 있는데요. 자, 우리 반장님 요거 좀 우리 반장님께서 내방 가사, 한글 가사, 여성들의 권리와 목숨을 지켜주었던 한글 내방 가사 낭독 전승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십니다. 이걸 좀 읽어주실까요? 그 한문, 그 토단 거, 이걸 음토본이라고 해요. 음이 달려 있고 토가 달려 있잖아. 그래서 음토본이라고 합니다. 자, 자 읽어주실까요? 우리 반장님 어디 가시죠? 갑자기 없으시네? 이거 저기 이따 들어오시면 제가 다시 읽도록 하고요. 자, 그럼 다 같이 읽어보죠. 아까처럼 우리가 이렇게 몸을 좀 흔들어가면서 국지 허음은 희호중국하여 여문자로 불상유통하니라. 국지엄은 이호 중국하여 영문자로 불상유통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문을 외울 때 이런 토를 달아서 외우는 게 더 빠르다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쪽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꼭 토를 달면 더 귀찮다. 그냥 국지엄, 이호중국, 여문자, 불상유통 이렇게 외워야 더 그런 차이가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향대로. 그래서 이런 토를 달아서 읽는 것이 편하면 그렇게 외우신 거고요. 우리도 번거롭다. 그때 그냥 읽는 거죠. 국지엄. 자, 여기서 우리가 한문 해석이 자꾸 처음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그 요령을 알면 이 물리가 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문 번역의 가장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끊는 걸 잘해야 돼요.
1차로, 그죠? 잘 끊어야 돼. 끊고, 이 같은 문장 안에 연결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연결을 해서 그 문맥적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럼 국지엄 이호중국 하면 이 국자랑 연결되는 게 있죠. 뭐죠? 국자랑 연결되는 거. 뭐가 연결되죠? 무슨 국? 무슨 국? 중국. 중국과 연결되잖아요. 아, 이게 국과 중국이 대비가 되고 있구나. 그죠? 대비가 된다? 대조가 된다. 그 다르다고 했구나. 이런, 그 다음에 호는 뭐 어조사오고, 뭐 이런, 그죠? 그런 국과 중국을 대비를 한다. 그러면 국은 중국의 일부죠. 그리고 중국은 중화의 나라입니다. 명나라가 아니에요. 명나라는 중국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중국은 중화의 나라라고 해서 이 후한서, 기원 후 2세기의 그 후한서부터 해서 이 중국의 온갖 문화에서 쓰던 일반 명사예요.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많은 나라가 바뀝니까? 그 모든 나라 통칭하는 그런 명칭이죠. 그리고 언해본에 보면 이 뜻이 나와 있어요. 황제가 있는 나라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막 그냥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죠? 그 나라 가운데라는 둥 막 이걸 중국이니까 나라 가운데래. 그런 엉터리 번역을 가지고 막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도 나와요. 그걸 왜 그냥 우리가 이 뜻이 명확하고 쓰임새가 명확한 걸 왜 그걸 막 자기들 그런 이념을 앞세워서 막 그걸 엉뚱하게 번역해가지고 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중국과 국을 대비시켰다는 것은 국은 중국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정치적, 문화적 속국이라는 걸 그래서 여기서 뭐 숨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맥락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국은 중국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있는 나라의 그 중국 거기서 쓰는 말과 지금 조선이라는 뭐 중국의 일부이긴 한데 지역은 다르잖아요. 정치적으로 일부라는 것이지 땅이 뭐 같은 땅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는 곳이 다르고 기후가 다른데 그래서 그 중국에서 쓰는 말과 지금 조선에 쓰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거를 국지어음은 2호 미국이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약 그런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렇게 막 열심히 일을 하시더니 이 임기 끝에 가서 머리가 살짝 도셨네 그랬을까요? 그죠? 근데 일반 상식으로 보더라도 지금이 아니라 15세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이건 너무나 웃긴 말이에요. 웃긴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응? 저기 베이징의 돌과 우리의 돌이 뭐 다르다 뭐 이런 그냥 초등학생조차 알 수 있는 뻔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백성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다릅니다. 뭐 그죠? 중국 베이징의 공기랑 이 한양의 공기가 다릅니다. 이런 그러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되게 웃긴 얘기야. 지극히 상식적이기 때문에 이게 선언하듯이 말을 해버리면 되게 웃긴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게 혁명과 같은 선언이에요. 혁명 선언과 같은 거의 그에 버금가는 선언이 되는 거죠.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양반 사대부들은 이 말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거죠. 이 소중한 의식 때문에. 근데 저 인간이 딱 나타나가지고 달라. 그래서 양반 사대부들이 다 다르다는 걸 알아. 근데 얘기 안 하고 숨기고 애써 모른 척해. 근데 갑자기 이런 이상한 임금이 나타나가지고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사대부 양반 지배층들의 정서로 보면 아주 그 혁명과 같은 선언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다른데 문자와 더불어 이때 15세기 문자는 100% 한문이에요.
한자고, 그죠? 그래서 이 한자와 더불어 한자로서 불상유통, 불상, 서로 유통, 유통은 잘 흐른다는 거니까 잘 통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잘 통하지 않는다. 말은 다른데 왜 똑같은 한문을 써? 당연히 그러면 이 한문이 중국 말과는 잘 통하는데 중국에서 쓰는 외국 문자 이 한문 한자를 우리말로 적으니까 이게 당연히 우리말과 이 한자가 유통이 안 돼.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언어 현실, 언어 모순에 대한 그런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명제를 이렇게 몇 자입니까? 8자, 3자, 7자, 15자로 간묘하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위대한 것은 모든 것을 과학과 사실과 이 합리적인 그런 것들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합리성을 추구하는 이런 거가 이제 객관적인 과학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막 세종대왕께서 고제 연구도 많이 해요. 고제, 옛날 제도. 그래서 집현자 학자들한테 끊임없이 야, 어떤 걸 하게 되면은 옛날 제도에 뭐가 있었나 한번 조사해 봐라.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그 노력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반대를 못해요. 이의제기를 못하고. 왜냐면 철저하게 옛날 제도 연구하고 그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니까 이의제기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불상유통이 중의적이에요. 이 말과 글이 유통이 안 된다는 첫째 뜻과 그다음에 이 한자를 아는 백성과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유통이 안 돼요. 이 두 가지 뜻이 여기 유통의 의미에 들어있는 거죠. 중의적인. 그리고 여기 옆에 요거는 제가 처음으로 개발한 건데, 이게 출전 표시 방식이에요. 정음, 일기역. 정음, 일은 첫째 장이에요. 옛날에 두 쪽을 인쇄해서 반 접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은 첫째 장, 두 쪽이죠. 그죠? 기역은 앞면, 니은 뒷면. 그 다음에 이행부터 3행까지. 이행, 일행, 이행. 2행부터 3행까지 요 구절이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첫 문장이 대단히 상식적이지만 엄청난 15세기의 문화혁명, 문자혁명을 예고하는 전주곡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문자를 만드는 동기를 아주 이렇게 고우민, 유서요건, 그죠? 이 우민을 보통 이제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직역하면. 근데 어리석은 백성으로 번역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어리석다라는 의미랑 중첩이 돼서 세종대왕의 애민 어떤 정신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덜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물론 글자를 모르니까 책을 안 읽고 무식해서 어리석고 그런 어리석다는 의미 들어있어요. 다만 지금의 어리석다라는 말과는 100%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의역을 했습니다. 그냥 글 모르는 백성 이렇게. 그래서 글 모르는 백성이 유소요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을 말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그 하고 싶은 말을 글로 표현하는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었으니까 그걸 문제 삼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 신문이 낮으면 그것조차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하려고 하는 바 여기에는 이제 소통하고 싶은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종 마침내 부득 신기 신기정 신기 정자 신기정 이 신기정부터 볼까요? 신기정 신 펼친다 그죠? 이 정자가 뜻정자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뜻의랑은 이게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 마우스를 쓰면 잘 안 되는데 이 뜻의는 그야말로 개념, 지시 대상, 객관적 뜻, 정보 중심의 말이고요. 이 뜻정자는
이런 뜻의 갖고 있는 그런 뜻을 포함하면서도 거기에 담긴 맥락, 느낌, 감정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엄마 나 밥 먹기 싫어. 그럼 밥 먹기 싫다라는 그런 그 단순 정보는 뜻의자죠. 근데 엄마 나 밥 먹기 싫어. 이럴 때하고 엄마 나 밥 먹기 싫어. 밥 먹기 싫단 말이야. 막 그냥 그래서 이 맥락에 따라서 그 감정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정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 신기 정자랑 이 요건 이걸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요건 그죠? 진짜 막 우리가 밥 먹고 싶다라는 그 정보만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그냥 야 밥 좀 너무 배고파서 꾸룩꾸룩 그죠? 그냥 답답하고 막 이런 진짜 그 배고픈 상황에 따른 그런 온갖 느낌, 감정 이런 것도 다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배고프다는 그 정보뿐만 아니라 어떻게 배가 고픈지, 더럽게 배가 고픈 건지, 살짝 배가 고픈 건지, 미치도록 배가 고픈 건지 이런 온갖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한자 한문은 위대한 문자입니다. 제가 보기 이 문화상대 차원에서 깔보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위대합니다. 근데 그런 섬세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이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섬세한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림 문자와 같은 이 감정을 그대로 그릴 수 있는 이 감정의 기복을 마치 몇 개 안 되는 음표로 연주할 수 있는 연주하는 그런 음악의 문자와 같은 그런 문자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걸 담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득자가 붙으면 할 수 없다. 그런 거. 그래서 펼칠 수 없는 내 감정, 내 생각을 펼칠 수 없을 때 느끼는 그로 인해서 당하는 사회적 고통, 불합리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죠? 그래서 실록에도 나오고 채말리 반대 상수도 나오지만 이 백성들이 막 억울하게 막 그 재판 받는 과정에서 표현을 못해가지고 잊지 못해서 당하는 고통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읽어도 막 그냥 억울한 걸 많이 당하는데 잊지조차 못하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다의라 그런 백성이 많아서 이렇게 왜 만들었는지 이런 절절한 이 얼마 안 되는 이 한 문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세종실록 1426년 창제 17년 전부터 이런 기록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마침내 이 다음 문장에서 그래서 여위참이년 내가 그런 백성들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불쌍하게 여겨서 가엾게 여겨서 안타깝게 여겨서 신제 새로 제 28절 만들었다 이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든 28자로 역사 인자가 2개면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한자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아니 한자 아는 백성도 알아야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모든 백성을 위해서 만든 거죠. 양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인자가 2개잖아요. 이 모든 백성이 시우리자 쉽게 익혀서 편어 일용 날마다 쓸 때 편자라는 게 중의적이죠. 그죠? 편리하다는 뜻도 하나 있고요. 편리. 또 편안. 편리하면 편안해요. 이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죠. 근데 그걸 중의적 의미 다 담아서 번역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날마다 편안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왜 만들었는지 그죠? 그 목표, 동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세종이 혼자 만들지 않았다. 그죠? 뭐 시켜서 만들었다. 같이 만들었다. 그리고 한짬을 적교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국문과의 그 이승영 교수 물론 돌아가셨죠. 그죠? 그 경성제대 교수님 하시다가 서울대 교수님. 그다음에 서울대 국문과 정광 교수님. 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영훈 교수님. 이런 분들이 지금도
그분들의 주장이 지금도 막 널리 퍼져 있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바로 이걸 부정하는 거죠. 그럼 그분들의 논리가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이게 위서라는 걸 입증하든가 세종대왕께서 거짓말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이거 뻥이다 뻥. 백성들 날마다 쓸 때 편안하게 만든 게 아니야. 한참 양반들만 필요해. 한참 양반들 위해서 이 한참 발음교로 만든 거야. 이거 뻥이야 뻥. 그렇게 이게 이제 뻥이라는 말씀이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입증도 안 하면서 말이 그렇게 혹세무민하듯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서울대학교의 한국 교재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집회 학자들을 시켜서 만들었다. 이렇게. 다음 국어사전 지금도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만들었다. 이런 식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써놨어요. 그런 주장은 하나의 설로도 성립할 수 없는 100% 역사 왜곡입니다. 그것이 헤라본이 입증하고 실록이 입증하고 수많은 기록이 입증하고 있는데 그런 걸 계속 막 고치라고 제가 이게 너무 과격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계속 그 잘못된 주장이라고 논문 쓰고 책을 만들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단체들이 학자들이 그 주장하는데도 안 고쳐.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 말이 지금 과격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 화가 날수록 더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그런 분도 있었는데, 근데 토론할 거리가 아니에요. 뭐 토론, 명백한 거짓말 가지고 뭘 토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집현학사들 8명이 이 헤레몬 만들 때 도와주는데, 그분들 개인적으로 한글 안 써요. 개인적으로는. 공동 창제자라면 썼겠죠, 그죠? 안 쓰거든요. 자, 그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저기 어디 갔죠? 여기 요 그림 보실까요? 여기 그림. 그래서 요 6가지의 그런 부호를 이해하지 않으면 해례본을 읽을 수도 없고 해석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다음 주 시험 봅니다. 안명학 선생님 이거 시험 봐도 되겠죠? 다음 주에. 그래서 6가지 저기 고리점, 고리와 같다고 해서 고리점 또는 둥글 권자 써가지고 권점. 그다음에 최세진 선생은 돌려서 만들었다. 돌림. 돌림이 아니고 돌림이라고 했어요. 돌림. 그래서 그냥 보통 권점이라 그래요. 권점. 그죠? 그래서 이 권점이 한자 여기 왼쪽 아래에 있으면 평성, 다을락 말락.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죠? 평상거입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평상거입. 그래서 왼쪽 아래에 있으면 평성, 가장 낮은 소리. 왼쪽 위에 있으면 낮았다가 높아지는 거성. 지금의 중국의 삼성과 비슷한 건가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거성, 밑에 입성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입성 바로 밑에. 그러니까 입성은 다을락 말락. 그 2배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오른쪽에 찍혀 있는 것이 9점. 지금의 마침표. 그죠? 마침표.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요것이 2점. 중권점이라고 가운데 중권점. 오늘날의 그 반점, 쉼표 같은 거죠. 그죠? 쉼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두점이라는 말이 생긴 거죠. 구두점. 그래서 여기 오른쪽 보실까요? 오른쪽에 그 복간본에는 여기 이습의 이자, 시올 이자에 권점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가짜니까. 잘못 복원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빠뜨린 거죠. 원래 있어야 되는데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한글학에서 복원하면서 그걸 고쳤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좀 그려볼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동그라미. 그죠? 요게 없으면 바꿀 역자죠. 주역의 역자. 주역, 바꿀 역자. 있으면 시올 이자. 그래서 이렇게 권점이 찍히면
그 음과 뜻이 동시에 바뀔 때가 있고요. 뜻이 바뀔 때가 있고 음이 바뀔 때가 있고 이렇게 막 달라요. 그래서 요게 동글뱅이라면 안 되죠. 동글뱅이는 제가 붙인 말이고 이 권점 돌림이 있으니까 이걸 쉽다란 뜻으로 번역을 해라. 그래 되게 이건 근데 세종당이 개발한 게 아니고요. 중국 15세기 중국 한문 중화 중국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권점을 가장 정확히 찍고 그거를 실제 그렇게 책을 만들고 잘 보존한 나라는 조선이죠. 그래서 진급의 중국 학자들이 대단히 놀란 거죠. 야, 이게 중국에서 만든 건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기 에민 선생님, 네. 자 우리 중국 문헌에서 이 사성 권점을 잘 찍은 문헌이 뭐가 있을까요? 사성? 아까 여기 한자 네 구퉁이에 동글 이 작은 원 찍어 놓은 요거 그런 문헌이 잘 찍힌 네. 저희 초등학교 때는 배웠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우셨나요? 지금은 네. 안 쓰잖아 지금. 지금 안 써요. 그죠? 지금 안 지금 쓰죠. 이미 그죠?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 에미 선생님이 중국에서 이렇게 계시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뭐 15세기 그 전공하자는 모르듯이 중국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런 15세기의 그런 것들을 다 아시는 건 아니죠, 그죠? 다만 이제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신 적이 있는지 이제 여쭤본 거죠. 안 배우셨죠, 그죠? 그런 거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리대전에 찍혀요. 성리대전. 그죠? 성리대전. 중국의 성리학을 집대성해 놓은 성리대전에 찍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후민전 해례본이 한문 문헌 가운데서 사성 권점을 가장 정확하게 찍어 놓은 그런 책이라는 거, 이러는데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찍는 방식이 달라요. 이게 중국에서는 책을 만들고 나서 얇은 대나무를 잘라서 찍었어요, 이렇게. 인주 찍듯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찍었을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자, 이거 맞춘 분께 감동적인 이야기 300편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함 선생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고함 선생님? 근데 사실 이것도 서지학을 배우셨거나, 그죠? 옛날 우리가 목판본, 옛날에 책을 펴내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책을 펴내는 방식이. 첫째는 필사, 그죠? 써서 내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나무에서 새기는 목판본, 그 다음에 금속 활자로 펴내는 금속 활자본.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목활자. 목활자로 펴내는 목활자본. 네 가지. 목판본과 목활자본의 차이는 뭘까요? 목판본은 이런 넓은 판자에다가 새겨서 찍는 거예요. 근데 목활자는 금속 활자 만들듯이 글자 하나하나를 나무로 새기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를. 약간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예 처음에 새겨버려요, 그냥. 나무에다가. 목판본에 이 권점을 새겨서 펴냈어요. 그러니까 달인의 경지, 지금으로 보면. 달인의 경지. 그 조그만 걸만 나무에 새겼으니까요. 그죠? 참 대단해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재현하시는 또 예술가들
계시고 그러는데 참 그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고암 선생님도 뭐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자, 서문 내용은 다 끝났는데요. 넘어가시면 이제 정리한 게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국과 중국 입말이 달라요. 이게 유통이 안 됐고 또 여기 한자 사용하는 백성과 사용하는 백성이 유통이 안 됐고 그죠? 가엾다. 그래서 28절 만들었다. 만백성의 문자성어를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말과 글이 유통이 되고 모든 백성이 유통이 되는, 그래서 편리한 글자로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하라. 이걸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언행한 건 좀 놔두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108자로 번역을 최초로 시도를 해봤어요. 요걸 먼저 보실까요? 요거는 이제 청남 몽간현 선생님이 이제 이 붓글씨를 쓰신 건데, 그죠? 나란 말씀이 등극에 달아 문자화로 이렇게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요거에 대한 해설은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고 오늘 카톡방에 공유했어요. 제가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1시간 걸리니까요. 그죠? 그런데 자, 제가 이게 108자죠. 여기 이게 나란 말씀 이게 108자인데 제가 최초로 했다라는 게 여기 제가 해놨네. 이 소리가 안 들리죠? 그래서 이 소리 443년에 창제하고 소리 들리죠? 1446년에 반포한 단장님 소리 들려요? 훈민정음, 예. 그것을 해설한 훈민정 해례본 서문에 나온 세종서문, 어제서문, 정음 취지문을 세종당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발음은 해례본에 나온 세종서문을 곧바로 언해를 합니다. 그것이 1459년 세조 5년에 나온 언해문이라는 것인데요. 언해문이 나온 문헌적 근거와 해례본에 나오는 여기 세종당이 여기 계십니다. 15세기 발음에 최대한 맞게 두 문헌을 근거로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셔이종어저이 훈민정음 나라스 말소미 등국의 달아 문자화로 서로 스무스티 아니홀소이 이런 전초로 어린 보익성이 니르고저 홀바이 이셔도 모첨나이 저희 부두들 시로 표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나이 유를 위호야 어여스피 녹여 사이로 28부조를 모인고 노니 사로마다 호이여 수비 니겨 날로 부스마이 변한 쾌 후고절 소드로미니라. 이거 해설은 저 카톡방에 제가 공유하도록 하고요. 예, 여기 좋아요 누르시라고 이렇게 강요를 자, 그래서 그 108자, 이게 108자인데 이게 자꾸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15세기에 그 언해문을 만든 분들이 이 세종서문을 108자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을 했을까요? 그 108자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그런 노력을 똑같이 기울이지 않는다면 후손으로서 부끄러운 게 아닌가 싶어요. 15세기 우리 조상들께서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최초로 현대말 번역을 108자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거죠. 자, 우리 부반장님 양회정 선생님 읽어보실까요? 108자.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중국말과 달라. 중국말과 달라. 여기 위에 거를 보셔야 돼요. 네네네.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글 모르는 백성이 말하려는 것이 있어도
끝내 제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100발자 맞아요? 네. 아유, 어떻게 읽으면서 또 그러셨다고? 그래서 이게 100발자입니다. 그죠? 100발자고. 자, 지금부터 반짝 활동하겠습니다. 우리 카톡방에다가, 여기서 가장 자기가 마음에 들거나 감동적인 핵심어 한 단어를 카톡방에 남겨주세요. 카톡방에 어려우시면 채팅방에,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카톡방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한 시간 1분입니다. 자, 이 108자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핵심어, 키워드, 한 낱말, 한 단어, 하나의 워드를 골라서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활동을 맞춰주세요. 그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자, 우리 김은영 선생님 달라를 뽑아주셨고요. 고정민 선생님 가엾게, 전영수 선생님은 쉽게 익혀, 황승현 선생님 사람마다 쉽게 익혀. 두 분은 규칙 위반입니다. 한 단어만 쓰라고 했는데 2단어, 3단어 쓰셨네요. 황지 선생님도 2단어를 3단어, 조사까지 3단어 쓰셨고,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애리 선생님 편안케, 편안하다. 편안케. 예. 그 다음에 지은 팍 선생님 누구시죠? 날마다 2단어 쓰셨고, 쓰다. 그 다음에 박선영 선생님 가엾게 여겨 2단어 쓰셨네요. 그죠? 달라. 우리 안병학 선생님 달라. 그죠? 양효정 선생님 편안케. 장정옥 선생님 편안케. 이효 선생님 가엾게 여기 2단어. 정영훈 선생님 편안케 하고자 2단어. 김대현 선생님 중국말과 달라 3단어. 쉽게,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반장님도 3단어, 되게 욕심이 많으셨어요. 예. 예, 이렇게 반짝 활동을 해봤는데, 역시 뭐 겹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저는 뭘까요? 저는 가엾게예요. 저는 이 단어만 보면 눈물이 나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원래 눈이 작은 눈이 아닌데 하도 울어가지고 눈이 작아진 겁니다. 아니 황지 선생님 뭐 비웃는 거예요 지금? 지금 원래 작은 눈이 아니에요 원래. 아니 근데 이게 정답 없어요, 그죠?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왜 눈물이 나오냐면요. 아니 15세기에 그죠 임금이 만들어서 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들었어. 이거 쓰시오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백성들한테 뭐 가엾다는 말 그걸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가엾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해서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15세기였어요. 근데 실제 가엾게 느꼈고 그걸 또 표현까지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진정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진정성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왕계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만들었다. 뭐 물론 왕계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부차적이거나 뭐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거를 보면 되는데 마치 그것이 주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한자음 발음교를 하기 위한 그런 게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건 부차적인 2차, 3차죠. 한자본 백성들을 위한 그런 연민, 가엾게 여기는 마음, 애민, 존민 이런 마음이 1차적인 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세종실록에 무려 17년에 걸쳐서 그런 기록, 관련된 기록들이 쭉 나오고 있고. 그 세종대왕의 진정성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느꼈던 그 마음이 그냥 정치적 수사, 정치적으로 그냥 의뢰하는 어떤 그런 뭐 체면 추계하듯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걸 우리가 좀 느껴보자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제가 그 타이완에 사는 외국인 친구랑 가끔 제가 만나는데요. 그 친구도 도서관에서 훈민정음 찾아다가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울었대요.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친구도 눈이 작아졌죠? 네. 아, 역시. 눈 작은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 정이 많아. 그죠? 아, 그런. 그 친구 한 번만 여기 초대해도 될까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초대해 주세요. 이런 구절을 가지고 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 조건 없이 같이 좀 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직 원래는 안 되는데 지금 2차로 넘어서 특별히 좀 다 동의하시죠? 울었기 때문에. 예. 김우영 선생님은 어떻게 다르다고 고르신 이유는 뭔가요? 김우영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운가요? 어렵고 저기 예 그렇고 양현정 선생 아까 뭐라고 했죠? 좀 편안게 골랐어요. 편안게 그죠? 사실 뭐 이유를 말씀하지 않아도 왜 뽑았는지 짐작이 되죠, 그죠? 짐작이 되고 그래서 사실 하나만 뽑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진짜 편한 것도 뽑고 싶고 쉽다라는 것도 뽑고 싶고 또 제가 좋아하는 28자도 뽑고 싶고 그리고 저는 두 번째 뽑으라고 한다면 내가 나였자 그죠? 내가 왜냐면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내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뭐 임금이니까 이렇게 써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처음엔 저도 이제 우리 김호영 선생님처럼 다르다 이거에 되게 막 감동을 받고 왔죠.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다면 이런 문자를 창조할 수 없는 거죠. 다르다. 그죠?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인지했고 그로 인한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이런 세 문자로 바꾸자고 이렇게 뭐 언젠가는 뭐 주류 문자가 될 거라는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어린 청강조이라는 책인데 다만 그 당시는 이제 이 한자와의 공존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세종대왕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사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중국을 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받들죠. 그러면서 이제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이 자주국가를 철저히 추구했고 성공했고 그렇게 된 거죠. 예. 이 핵심어에 관련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나눠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우리 장정옥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 가르치시면서 이거 운 적이 없었나 이거 학교에서 가르치시죠? 네. 네. 저는 한글은 이제 지금 공부하는 거고 지금 출판 편집 쪽 강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출판 그죠. 네. 훈민정음을 강의하시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어쨌거나 뭐 출판 이쪽이 다 이 훈민정 정신으로 하는 거라서 늘 예, 그러면은 자 지금 10분 남았는데요.
오늘 숙제가 있어요. 또 숙제 얘기하면 다 얼굴들을 찡그리시고 그래가지고. 자, 요건 이제 넘어가면 되고, 여기 이게 자꾸 이게 요거를 잠깐만요. 이게 자꾸 나와서 여기 뒤에 보시면 그 8도 사투리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다음 주까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버전 하나씩 이렇게 외우든가 이렇게 좀 뭘 가지고 뭘 발표한다든가 이런 걸 하나 아니면은 그 세종 서문에 관련된 그 유튜브 제 강의 댓글 다신다든가 오마이뉴스에 제가 이 기사를 많이 썼어요. 훈민정 관련된 거. 그런데 관련된 거에 좀 댓글 다시고 공유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경상도 버전으로 만든 건데요. 그 경상도는 우리 반장님이 하셔야겠다, 그죠? 이거 좀 읽어주실까요? 대구에 사시니까. 네. 경상도는 같은 경상도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또 버전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요. 그래서 제가 잘 쓸 수 있는 경상도 제가 안동에서 경주 쪽으로 처음 갔을 때는 그때가 73년도였는데 그때는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알아들을 정도로 그 사투리가 각각 심했어요. 지역마다. 아유. 예, 굉장히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게 뭐 섞여가지고 그 분간을 못 하는데 요 말은 아마 대구나 예, 대구 중심 뭐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동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이바구가 중국말하고는 많이 다른 기라 그래 가 있고 어째 이걸 어떻게 한자로. 아니 왜 갑자기 안 보이게 됐어요? 안 보여요? 예. 교수님 얼굴만 보여요. 그래요? 이게 왜 이러지? 화면 공유가 안 돼 있나요? 잠깐만요. 화면 공유가 안 돼 있나? 이상하다. 아니요. 제가 잘못했네요. 예. 예. 이래 가 있고는 좀 한자 못 배운 사람들이 말하려하는 게 있어도 막 콱 맥혀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억수로 많다 아이가. 그만 내가 얼마나 불쌍든지 이 사람들을 생각해서 새로 28글자를 맹글었거든. 사람들은 맨날 함 써봐라. 억수로 쉽고 시상 편하게 한다 카이. 요거는 고맙습니다. 경상남도 쪽 창녕이나 이쪽에서 사람들이 들어 쓰는 거입니다. 예, 이걸 좀 나중에 좀 다듬어 주세요. 또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이거 전라도도 저기 남도 이게 여러 군데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전라도 누가 이거 해보실 분 있나요? 전라도 고향이신 분이 제가 황광우 선생님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게 직접 저한테. 이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께 거시 저는 수원이 고향이에요. 수원 경기도 잘 못해요. 근께 거시기 있지라우. 우리 멜이 무엇이냐? 중국 사람 썼었는 말이라고 보통 달라불지 않소. 도시하고 잡힌 멜이 있어도 거시기 뭐냐? 한자로는 안 된다께라우. 보쇼 진짜 짜라고 짠하지라이. 시상에 지그들 맨먼 것들 똑바로 쓰들 뭐하니 이게 시상이 뭐여? 헌 문자 없는 시상은 암흑 천지제. 그래 내가 맹글었어. 아니 내가 이참에 글자 28자 맹글어버렸단께. 함께 앞으로 말이야 이녀들은 싸게 배우시오. 그게 말이 허벌하게 소라할 거요. 배우긴 소라운디. 화면이 안 보여. 영판 쏠쏠하지. 영판 쏠쏠한지라 하지라. 자 이런 이제 전라도판이고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뭐 이렇게 웃기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세운학께서 이 한글 연구할 때 이 8도 사투리를 수집해서 연구하시고 그래서 온 나라 말을 다 적을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거예요. 8도 사투리를 어떻게 연구했을까요? 자, 1번 녹음해서 2번 직접 방문해서 3번
팔도 미녀 가수들을 경복궁 초대해서. 아이, 뭐 금방 아시죠? 그죠? 3번이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요건 이제 제주도인데, 제주도는 제가 이따 카톡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우리 선생님이 직접 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들어볼까요? 이양 나온 김에. 화면이 이렇게 작지? 그 세종 서문을 또 제주도 말로 이렇게 옮기신 걸 감수를 해주셨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말이 중국하고 달라분한 우리나라 말이 중국하고 달라서 머렌 고람신지 왁왁허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고람신지는 말하는지도 왁왁 깜깜해요. 경외분한 이래서 경외분한 속갯말 곧젠 호여도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어도 못 걷는 서러움이 잘도 하영이라. 그러니까 속갯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나가는 제주도에서 나가는 이제 제가라든가 내가라든가 이걸로 해석이 됩니다. 나가 이걸 가여왕행 이것을 가엽게 여겨 새로 28자를 글자를 맹그러시난 28자를 만드니 사람들 몬딱 쉽게 배왕 사람들이 모두 쉽게 배워서 맨날 고를 때 편안하게 써시면 잘도 좋겨 모두 말을 할 때 편안하게 썼으면 아주 좋겠다. 이제 이런 말이죠. 예, 아유, 고맙습니다. 쏙쏙 들어. 넘어가고요. 자, 이번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영어도 나와 있고요. 영어만 마지막으로 누가 읽으실까요? 우리 영미권에서 오신 분이 누가 있더라? 우리 박선영 선생님 영어 잘하시지 않나요? 박선영 선생님? 저기 이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네. 이 음소거가 안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음소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 이혜리 선생님 읽어주실까요? 그럼 이혜리 선생님 영어. 잘 읽을 자신이 없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럼 박지희 선생님. 우리 고정민 선생님 읽으시는 게 낫겠다. 뉴질랜드에서 또 이렇게. 예. 자, 고정민 근데 선생님 영어 읽으세요. 발음은 후지니까 그냥 네, 저도 잘 처음 보는 거라서. 예, 괜찮아요. The speech of our country is different from Chinese and as a result does not coordinate well with the written Chinese characters. Therefore, even if the ignorant masses have something to say,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unable to express it in writing. Finding this pitiful, I have created these new 28 letters, no more than to make it convenient for all people to easily learn and use them in their daily life. 예, 좋습니다. 아주 구성지게 잘 읽으셨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버전으로 이렇게 또 세종 서문의 그런 뜻을 한번 음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본 거고요. 그래서 우리 책이 영어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번역은 조던이라는 캐나다에서 우리나라 유학 와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학위 받으신 분하고 저랑 같이 번역을 영어 번역 중에 제일 잘됐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해외 많은 분들께서 이 영어로 이 뜻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어 우리 에민 선생님 중국어도 산동대학교에 이름을 제가 잊었는데요. 산동대학교 교수님이 번역한 게 있어요. 그 파일을 제가 카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나온 거를 제가 카톡방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28개어로 번역하는 게 제 꿈이죠. 그래서 28개어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인천공항에 그걸 여기다 새기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9시가 넘어서 이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 찍고 자, 다 같이 자, 우리 아리아리 하면 으라차차 으하하 마치는 게 있습니다. 자, 아리아리 으라차차 으하하하 으하하하. 예, 그러면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카톡방에 또 소통해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다음부터 감사합니다. 골고루 한 번씩 정도 발언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가지? 그냥 나가시면 돼요. 나가시면 되고요. 자, 지금 제가 나갈게요. 예, 예.